바로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민경호 의원님 본진 같은 건물인데 야, 저 당은 선거에 지고 나서도 패배 원인을 부정선거에 찾는구나. 이걸 막아 세우는 것이 제 최고위원으로서의 마지막 책임. 사내 사전 투표의 비율이 자연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보수 전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라며 맞서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총선이 끝나고 네. 언론 노출 빈도로 보면은 당선인 같아요. 당선이 되고 좀 덜 노출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오히려 더. 됐습니다. 어. 이번엔 나올 때 최욱 씨한테 거들먹거리면서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3번 실패하셨는데 예, 예. 노원구에 또 도전합니까? 그거 누가 물어보네요. 해야죠. 제가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글들도 올라오는데요. 고향이 상계동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도전은 계속되고요. 문구 조금 바꾸면 돼요. 네네네. 이번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세력들과 어떻게 보면은 총력을 다해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선봉에 이제 민경욱 의원이 있고요. 이 보수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민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민경호 의원님 묘사할 때 이 언론에서 아무리 저한테 나쁘게 묘사하라 그래도 민경호 의원님 낙선 때문에 힘드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주장 그런 것이 달콤하게 여겨져가지고 그냥 솔깃하시는 것 같다 이랬는데 오늘자로 보니까 행동대장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누구 이제 고발하겠다고 하고 이러는 걸 하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뭐 민경호 의원님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뭐 재검표 하자는데 왜 말리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저랑 민경호 의원님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제가 지금 지도부에 어쨌든 패배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방기할 수 없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개인이 어쨌든 판단한 것과 별개로 당 소속 의원이 만약 그런 행동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야, 저 당은 선거에 지고 나서도 패배 원인을 부정선거에 찾는구나. 이러면 사실 진단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해법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겠죠. 진단도 제대로 못하네? 이런 판단이 나면은 야당은 도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 세우는 것이 제 최고위원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개인 SNS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거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예.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이 말려 있네요. 네, 자 민경욱 의원이 요즘 SNS에 올리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나 많습니다. 계속 굴러갑니다. 와. 이게 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글들이거든요. 예, 요 곳곳에는 또 이준석 저격글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보니까 근데 뭐 QR 코드 관련한 글이 많아 보이네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도요. 예.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초기에 뭔가 하나 던졌다가 제가 반박하고 이러면 그 다음 거로 가거든요. 가장 최신으로 이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QR코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용지 왼쪽 밑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표한 그 용지예요. 예. 네. 근데 이게 왜 QR코드가 있냐면요. 네. 다른 이제 투표용지들, 이제 본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인쇄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숫자 기입해두고 절취선 두고 해가지고 중복 체크를 하는데 네. QR코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사전투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좀 그렇지만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비례대표 용지랑 그 일반 투표 용지랑 지역구 용지랑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취선을 일정하게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QR코드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지난 정부 시절에 만든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된 그런 방식인데 갑자기 이분들이 여기 꽂혀가지고 네.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력, 납세, 이메일, 학력, 재산 등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제가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네. 이 QR코드를 실제 우리가 뭐 이게 비밀 정보가 아닙니다. 찍어보면은 투표용지에 있는 걸 찍어보면 31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네. 31자리가 나오는데 그 안에 변하는 데이터, 변하는 건 7글자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번호거든요. 네. 근데 이 1년 번호 7글자 안에 학력, 이메일, 무슨 뭐 병역 이게 어떻게 다 들어간다는 건지 이게 사실 이게 만약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쓰는 압축 파일 확장자가
집에서 MKW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거는 압축 알고리즘상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기술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 많은 걸 7글자로 줄여요? 실제로 뭐 선관위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또 내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분들은 정보- 절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진 선관위는 그 통째로 매수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을 선관위 얘기를 입장은 해도. 의미가 없군요. 이 싸움에서는. 이미 의미 없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 그 타블로시 학력 의혹도 보면요. 네. 처음에는 합리적인 것처럼 하다 나중에 가면 논리가 어디로 합쳐지냐면은 매수됐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그런 학력 위주로 옹호하는 카르텔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거대 담론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아무리 선관위가 검증하려고 해도 이게 해명하려고 해도 해명이 안 될 겁니다. 네. 타블로 씨가 보고 있다면 깜짝 놀랐겠네요. 예. 네. 아니, 타블로시는 해결이 그래도 됐잖아요.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 민경 의원하고 이제 그 같은 당에 몸을 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선배이기도 하고. 예. 근데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실제로 지금 거의 뭐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경 의원 같은 지금 글이 나오고 있네요. 자, 하하,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네. 이준석은 그냥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길! 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옆에서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그냥 좀 가만히나 있어라. 그런 의미가 같네요.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아까 말했듯이 이 지금 낙선 때문에 상심한 분들에게 이 종교가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좀 당내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야 준석아 이거 뭐 나도 솔깃하긴 한데 왜 너는 반대하는 거냐 그러면 제가 사실 뭐 도시락 싸들고 말리러 간 건 아니지만은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면 상식선에서 대부분 납득을 하세요. 그런데 민경 의원님은 저렇게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뭐 굿이나 뭐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는데 통화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민경 의원님한테 네. 설득하려고 전화를 이제 24일인가에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의 번호 전부 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사실 여기가 이제 민경 의원님 본진 같은 건물인데 이미 오래전에 떠나신 분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래도 이제 민경 의원님이 지정하시는 장소와 어떤 형식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의원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토론에 임할 수 있고요. 저희끼리야 뭐 출연료 이런 거 필요 있겠습니까? 식사 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가 본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혹시 본진? 뭐 뭐 기회가 되면 예.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저희가 전화해 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